그렇군요. 두 번째는 경찰 재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일단은 이날 증인은 3명이 출석을 했고요. 다 이제 국회 체포조에 가동된 인원들인데 네. 실무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체포 명단을 작성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상황실장이 한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국회로 직접 출동을 한 반부패 수사단 수사관이 한 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로부터 미결 수용실을 알아봐라라고 지시를 받은 그런 그 수사군단 경찰 단장이 그렇게 3명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본인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휘 라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다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질문이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고, 다만 이제 그 국회에 출동을 하려고 한 이제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이 있었는데, 네. 그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의 중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라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이제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 방첩사의 책임이라는 거를 떠넘기기 위해서 어쨌든 너가 지금 지시를 받은 대상은 경찰이 아니라 방첩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맨 위에 지휘 라인은 전혀 모르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지시를 받은 사람은 방첩사 군인이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뭐 방첩사의 지시대로 한 걸로 생각을 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 이번 증인 신문에서 이 조지호, 김봉식 또 윤승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소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속 군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네. 변호인들도 좀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여기도 노쇼가 좀 있었어요? 여기는 일단은 그 추첨 방식이 아니고 네. 자유롭게 방청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도 세보니까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재판정에 네. 와 있는 방청객이. 네, 근데 10명 남짓이고 그 중에 예. 대부분이 사실 기자님들이시고요. 어. 정말 방청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게 윤석열보다는 관심사가 떨어질 수 있는 사안인 거는 저도 알겠는데, 네. 근데 어쨌든 경찰이 지금 시민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가진 경찰이 이런 내란 임무에 주요적으로 종사를 했고, 네. 그리고 사실 조지호나 김봉식은 초반에는 본인이 전혀 협조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러난 사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에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김봉식 청장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회 측 대리인이 물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뭐냐. 그러니까 계엄을 도대체 왜 일으킨 거냐라고 했을 때 김봉식 청장이 서울청장이 얘기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다. 도대체 그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로 한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라는 비판을 났습니다. 그런데 김봉식 서울청장이 윤석열의 술친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례적으로 상당히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안에서도 찐윤 경찰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까지도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뭔지 그 재판 과정에서 좀 나와줘야 됩니다. 사실 그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만약에 정말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게 계엄의 성립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사실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암만 취재해도 안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은 돌아다니지만 이제 확실하게 사실로 굳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릴 수가 없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밭글 형태로 살짝 조금씩 다니고 있다. 라는 말씀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재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2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그래서 다음 재판은 7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어쨌든
어저께 이제 증인 신문은 주요적으로 그 국회 체포조 가동한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회 봉쇄 관련해서 목현태와 김봉식의 어떤 주요된 내용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최 변호사님께서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요거는 체크 포인트라고 딱 주목한 게 있습니까? 사실 내란 그 재판의 어떤 내용보다도 이제 저도 김태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증인의 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마음에 꽂혔는데 네. 비슷합니다. 이게 네. 이 그 수사 군단 경찰 단장이 본인의 이 계엄 소식을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딱 아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계엄에 대해서 군인이니까 계속 공부를 해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네. 뭐 전시 상황도 아니고 뭐 비상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책임자의 입장에서 네. 여기서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 나중에 자기 부하들이 다 정말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미귤 수용실을 알아보라라는 지시를 받고 네. 미귤 수용자 지금 깨우지도 말라라고 부하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깨우지도 말라?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 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밤에. 네. 어떠한 조치도 하지 말라라고 증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그 책임자들은 본인이 그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인 거를 알았을 텐데 왜 무작정 다 지휘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상계엄에 가담을 했을까 약간 그런 속상한 마음도 좀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결 수용실을 알아보라는 것은 체포 명단. 그렇죠. 네, 그 노상원 수첩에 따르면 500명. 네. 1차 체포 명단, 1차 체포 대상자가 500명인데 이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시설을 알아보라라는 미션이 맞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당시에 즉시 경찰 하급 관료들에게까지 내려갔던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위헌 위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서 실제로 미결 수용소에서 취침 중인 수용자들에 대해서 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우리가 뭐 14명 소위 그 홍장원 1차장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그 14명뿐만 아니라 후에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확인된 정말 얼토당토 않은 뭐 언론인 100명 뭐 이렇게 좌빨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게 어떤 건지 이 부분도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경찰의 어떤 내용들이 하달이 되었는지 이제 그것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